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회사 즐겁게 가기 프로젝트 세 권의 책 오늘 6번째 시간이고요. 저는 이현식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했던 얘기 한번 살펴보면은 조셉 캠벨의 영웅의 여정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봤고요. 영웅의 여정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내려가는 단계도 있었다. 그리고 캠벨이 얘기한 게 올라가는 단계가 있고 내려가는 단계가 있는데, 자기가 내려가는 단계에 있는데 내려가는 거를 알아차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알아차리지 못하면 준비를 할 수 없고, 준비를 할 수 없으면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찰스 핸디의 어떤 그 변화에 대한 얘기, 종착지까지 가지 말고 중도의 길을 바꿔라. 제가 데비스 바 얘기를 이제 계속하면서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할 때는 그게 이제 그 새로운 그 단계가 딱 오기 바로 직전에 움직여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캠벨과 핸디가 했던 어떤 그 right 타이밍에 움직이는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오늘 할 얘기는 그 다음 단계로 갈 준비,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삶의 코스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데이빗 브룩스, 미국의 저널리스트죠. 두 번째 산, The Second Mountain. 네.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좀 볼 건데요. 두 번째 산이라고 하니까 이제 첫 번째 산은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뭐 자아실현, 뭐 성취 이런 산을 올라갔다 우리가 내려왔다면, 두 번째 산은 관계, 연결. 그래서 다른 산이다. 여태까지 우리가 살았던 산과는 다른 산을 올라가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어떤 이런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계속 회사 생활을 좀 잘하기 위해서 지금 뭐 관계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뭐 앞부분에서 뭐 사내 정치, 그리고 어떤 뭐 권력 이런 얘기를 했다면은, 오늘은 약간 지금 궤가 이제 좀 바뀌었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어떤 연결, 그리고 남한테도 관심을 갖는 것, 이런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삼성생명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고요. 유튜브 경영에서 길을 읽다. 많은 구독을 바라겠습니다. 네, The Second Mountain, 두 번째 산, 2020년 책이죠. 2020년 5년 된 책이고요. 가장 바람직한 삶이 어떤 것이냐. 이 책을 보면은 이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삶의 고통은 어쩔 수가 없는데, 그 삶의 고통을 딛고 다시 시작하는 법. 그리고 함께 사는 것. 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이제 함께 살기가 가치가 있다. 뭐 그런 얘기. 그리고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 데이빗 브룩스의 책을 보면은 참 이 결혼, 자기의 뭐 부인, 배우자, 여자친구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다. 뭐 결혼에 대하여에 보면은 배우자와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눈여겨보다가 배우자가 잘하는 게 하나 딱 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바로 칭찬을 한다든지 뭐 이런 좋은 팁들을 많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책으로 들어가 볼게요. 개인주의의 감옥이라는 말이 나와요. 개인주의. 그래서 현재 상황을 데이빗 브룩스는 개인주의 때문에 이 모든 문제들이 촉발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개인주의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 지금은 좋은 인격이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과정. 자기 자신을 지금 이렇게 내려놓으면은 오케이. 뭐 이런 얘기죠. 자, 자기 자신에 너무 매몰되어 있어서 개인적인 나의 성공, 그리고 나의 어떤 욕망의 충족, 그리고 나의 어떤 프리한 삶,
자아실현,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뭐 입신양명, 이런 게 재앙이다. 이런 게 재앙이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회사에서도 힘들고 뭐 그런 거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제나 자신과 자기 선택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나에 대한 계속 내가 이거 잘 한 건지 선택을 한 건지 내일은 뭐 어떻게 또 뭐 입장을 취해야 되는 건지 뭐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만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자의식이 마비가 되어서 자기 집착형 그런 인간이 된다. 그러면 뭐 쉽게 말하면 약간 너무 뭐 미쳤다고 할까요? 뭐 그런 상태에 빠진다. 이 개인주의의 감옥에 빠져 있다. 뭐 이런 얘기, 뭐 진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산이라고 이제 계속 우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산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산, 두 번째 산이 뭔지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산이 자아를 세우고 자기를 규정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자아. 뭐 우리가 예전에 뭐 에고는 나의 적 뭐 이런 책도 봤지만 자아를 버리고 자기를 내려놓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하다.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 산이 무언가를 획득 얻는 것이라면 두 번째 산은 무언가를 남에게 주는 것. 네. 그리고 첫 번째 산이 야심을 품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독립심을 발휘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산은 인간 관계를 중시하고 친밀함 이런 것을 더 따지는 그런 산이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산이 뭐 이런 거죠. 자아, 그리고 뭔가를 얻는 것, 뭐 야심, 전략적으로 뭐 이게 이제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이 하는 뭐 그런 스타일인데 이거는 이제 초개인주의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초개인주의에서 탈피해서 두 번째 산은 뭡니까? 두 번째 산은 자아를 내려놓는 것, 그리고 남한테 주는 것, 그리고 어떤 관계 이런 거니까는 두 번째 산에 관계적인 사고 방식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가 있다.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초개인주의에 너무 빠져 있다면 그 생각을 약간 관계, 내가 아니고 남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것. 요렇게 조금만 바꾸는 것만 갖고도 우리는 크게 바뀔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산이 뭔지도 이제 봤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 요 부분을 이제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하면 어떤 실행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두 번째 산을 잘 올라갈 수 있느냐, 이제 이 문제인데, 첫 번째가 연약함 드러내기입니다. 연약함. 내가 연약하다. 볼게요. 상처받기 쉬운 그런 마음을 드러내도 괜찮은 분위기. 그러니까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상처받기 쉬운 그런 마음, 나의 약한 그런 생각들, 나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드러내도 괜찮다라는 거죠. 예, 나는 너무 바빴다. 너무 바빠서 그런 거를 이제 은폐하고 뭔가 완벽한 모습만을 보여주기를 원하죠. 사실 그게 이제 또 이제 피곤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서적으로 접근해야 할 때가 있는데 너무 인지적으로 접근하고 어떤 그 도덕적인 관점이 필요할 때 지나치게 실용적인 그런 관점을 채용해 왔으며 공동체 의식이 필요할 때 지나치게 개인주의적 행동을 했다. 뭐 어떤 회사에서 저희가 뭐 인지적 그리고 어떤 실용적, 개인주의적 뭐 이렇게 행동을 했다면 조금씩 이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정서적, 도덕적,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남한테 인정받는 것 그리고 성공을 거두는 것, 사실 이게 저희의 어떤 그 하루하루의 삶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목표가 이제 된 거죠. 남한테 인정받는 것, 상사한테 인정받는 것, 주위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 그럼으로써 성공하는 것. 여기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과 연결,
다른 사람과 연결이라는 거 일단은 다른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저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을 줄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간을 좀 늘리면서 조금씩 다른 사람과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 그런 욕구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한 매몰에서 벗어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서 데이비드 브룩스는 추락 얘기를 해요. 추락으로 밀어 넣어야 된다. 추락으로. 여기 뭐 행복한 추락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인생은 행복한 추락 뒤에 온다. 추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 뭐 어떤 추락이라는 것은 약간 뭐 좀 두렵고 뭐 이게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갖기 좋아하지 않는 것인데 그게 이제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포기의 첫 단계 뭘 해야 되느냐? 새로운 자아가 떠올라야 되니까 낡은 자아를 버려야 된다. 낡은 자아를 버리기 위해서 이제 추락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뭐 여기 머거리지라고 다른 저널리스트가 한 얘기를 이제 좀 인용을 해놨는데요. 나의 존재를 진정으로 고양시키고 계몽시켰던 그 모든 것은 행복을 통해서가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얻은 것이었다. 예, 100번이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머거리지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행복이 아니고 고통을 통해서. 데이비드 브룩스는 행복한 추락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자아를 버릴 수 있고 새로운 자아가 떠오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행복한 추락, 여기서는 또 다행스러운 추락이라고 그랬네요. 다행스러운 추락으로 자기를 밀어넣기 위해서는 이게 뭐 자기가 추락하기 위해서 뭐 그냥 추락해야지 추락해 이게 아니고 지진이 필요하다. 지진.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훨씬 더 큰 어떤 것들에 패배하는 것이다. 네, 우리가 패배를 해야지 추락을 할 수 있다. 네, 뭐 별로 그렇게 경험하고 싶지는 않은 것이지만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학자 조홍길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아실현은 자아나 자기를 재발견해서 그 아성을 구축하는 것. 우리가 이제 배운 건 그런 거잖아요. 어떤 자기를 재발견하고 하나하나 쌓아가는 뭐 그런 것이라고 배웠지만 그런 게 아니고 자아나 자기의 굴레를 벗어나는 것. 자기. 우리 계속 뭐 자아 죽이기, 에고는 나의 적, 뭐 자아를 버려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계속 그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종합판이 결국은 자아를 버려라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똑같죠. 자아나 자기의 굴레를 벗어나 그래야 삶의 주인공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랩업을 한번 해볼게요. 랩업을 하면 이 The Second Mountain 이 책을 이제 랩업을 한다면 현재의 개인주의의 감옥에 우리는 빠져 있다. 우리가 회사에 가면서도 개인주의의 감옥에 있어서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왜? 성공해야 된다. 자아 실현해야 된다. 내가 뭔가 나의 스킬을 더 높여서 뭔가를 인정받고 남한테 인정받고 나의 포지션을 더 높아야 된다. 이런 것들, 이런 생각들은 재앙이다. 자아 실현은 재앙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에게 인정받고 성공 이런 사고 방식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연결 이런 사고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맺고 다른 사람과 연결이 잘 되면 성공이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남한테 더 뭐 인정받을 수도 있고. 근데 너무 좁게 자기 자신만 바라보지는 말자라는 얘기죠. 설혹 우리가 20대, 30대는 그런 첫 번째 산에 머물러 있었다면 뭐 40대, 50대는 좀 다른 두 번째 산을 올라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 더 큰 어떤 것들에 패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걸 이제 추락이라고 그랬잖아요. 행복한 추락, 다행스러운 추락.
그래서 이제 추락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기 위해서, 자아를 버리기 위해서, 새로운 자아가 떠오르기 위해서는 뭔가 버리는 게 있어야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버리기 위해서는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고 어떤 큰 어떤 것들에 패배해야지 버려진다. 그래서 이제 다행스러운 추락이 우리가 필요하다. 그런 회사에서도 뭐 추락이라는 것이 어떤 뭐 부정적으로만 보일 게 아니고 뭐 어떤 뭐 포지션의 추락이든 뭐 어떤 업무의 추락이든 뭐 그런 뭐 아니면 뭐 회사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어떤 행복한 게 될 수 있고 다행스러운 것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할 얘기고요. 이 프로젝트가 지금 사실 이제 3권의 책인데 이번엔부터 이제 계속 이제 한 권으로 이제 좀 바꿔서 좀 하고 있습니다. 3권으로 하니까 너무 이게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겉핥기가 이제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권을 하더라도 제대로 파헤쳐 보기 위해서 이제 한 권으로 하고 있고요. 다음에는 지금 이제 저희가 계속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원띵, 지속 뭐 이런 거 갖고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회사에서는 남과의 관계를 잘해야 되는데 관계에 있어서 뭐 사내 정치 뭐 이런 권력 지향적인 그런 스킬도 물론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반면에 어떤 그 남과의 관계, 남을 케어하는 것, 남한테도 관심을 갖는 것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고 그 일환으로 다음의 책은 Give and Take, 애덤 그랜트죠. 이것도 뭐 유명한 책이니까 뭐 많이 아실 거예요.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내가 주는 give 하는 것이 오히려 나한테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죠. 그래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함께 사는 법. 네, 그러면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